무슨 말씀이세요? 식당 팔아서 돈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어. 그동안 너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게 다가 아니야. 작년에 땅 샀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거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어. 너희 아버지 친구 소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야. 첫째와 반대로 둘째 아들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리고 너희도 각자 가정이 있잖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 가족인데 서운해요. 맞아요, 어머니. 자식들 뒀다가 어딨어요? 이렇게 힘들 때 힘이 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첫째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설마 빚 갚아야 돼서 우리한테 준 거 도로 돌려달라는 건 아니죠? 저희는 절대로 못 줍니다. 그렇게 아시고 엄마 사정은 엄마가 알아서 챙기세요. 첫째야, 너 사정 어려웠을 땐 나한테 돈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내가 어려워지니 칼같이 손절하겠다는 거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강혜숙 씨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혜숙 씨는 8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권리금 받고 매각해 노후를 준비했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평생 일한 것으로 충분해. 식당 처분하고 좀 쉬면서 지내야지. 혜숙 씨는 언제나 그랬듯 두 아들 김경수와 김정수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두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웠고 결혼할 때도 첫째 아들에게는 1억 3천만 원을 들여 경기도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죠. 둘째 아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 말은 지켜야지. 그렇게 아들들의 결혼을 순탄하게 치러낸 혜숙 씨는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팔아 얻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매달 조금씩 연금도 받으니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첫째 아들 경수가 결혼한 지 반년도 채 안 되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며 혜숙 씨를 불러낸 것이었죠. 엄마, 사실 이야기가 있어서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중에 첫째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요.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싶어서요. 결혼할 때 너희가 고른 집 아니었니? 넓진 않아도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다고 했잖아. 그땐 몰랐어요. 막상 살아보니 너무 좁더라고요. 애도 커가고요.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혜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미 첫째에게 꽤 많은 돈을 지원했고 이제는 자신의 노후도 챙겨야 했죠. 경수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병원비도 생각해야 하고. 순간 첫째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식당 파셨다면서요? 돈 꽤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혜숙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받긴 했다만. 그게 다 내 노후를 위한 거야. 너희들 다 독립했으니 이제 내 삶도 챙겨야지. 다른 친구 부모님들은 다 도와주시던데? 엄마는 딸랑 집 하나 해주고 마시게요? 남의 집 얘기하지 마. 우리는 우리 사정이 있지. 그리고 남의 집 비교할 거면 집도 못 해주는데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있는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지. 혜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말 안 꺼낼게요. 진짜예요. 결국 혜숙 씨는 그날 이야기를 흐지부지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첫째 아들의 크고 작은 금전적인 요청은 계속되었죠.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직장 관두고 작은 가게라도 차리고 싶은데 자본금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혜숙 씨도 아들의 부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내가 가진 것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나가면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하지? 혜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도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죠. 미안하다, 경수야.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고 앞으로 생활이 걱정돼서 그래. 내가 번 돈으로 조금씩 모아보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첫째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가끔 만나도 얼굴에 서운함이 가득했죠. 다른 친구 어머니들은 사업 자금도 대주시고 해외여행도 보내주시는데 좀 더 열심히 사시지 그러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혜숙 씨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혜숙 씨는 이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남은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첫째 아들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혜숙 씨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세 끊어버리곤 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던 식사 자리도 2달, 3달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경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 혜숙 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첫째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혜숙 씨가 첫째 집 근처까지 찾아가 겨우 만난 자리는 불편함으로 가득했죠. 경수야, 요즘 잘 지내니?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죠. 가끔 고개를 들 때면 마치 빚쟁이를 대하듯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첫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돈만 있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혜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수야, 그 얘기는 이미 했잖니. 이제 더 이상 지원은 못 해준다. 첫째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들 다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도 한번 가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도와주시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도와주시고.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혜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서 그래 그 정도 도와줬으면 그만 만족도 할 줄 알지 그러니. 우리 집사람 친구 시어머니는 사업자금 5천만 원을 그냥 주셨대요. 그런데 어머닌 왜? 그만. 내가 다른 집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 남의 집은 남의 사정이 있는 거야. 혜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 참기만 했던 혜숙 씨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오자 첫째 아들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잊으세요. 차라리 땅을 파는 게 돈이 더 잘 나오겠네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숙 씨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서로 마음의 거리가 생겨버린 것 같았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렇게 자책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박신의 어머니는 아들 사업한다고 집까지 다 팔아 쏟아부었다더니 결국 사업은 망하고 이제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신다면서. 친구들에게 들은 혜숙 씨는 이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요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러자 말다툼이 더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형편은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 형편을 생각 안 해? 결혼할 때 많이 해줬잖니.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야?
맨날 첫날 그때 얘기만 하시네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혜숙 씨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심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죠. 이렇게 계속되면 병만 얻겠구나. 고민 끝에 혜숙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둘째 아들 부부까지 함께 불러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이었죠. 정수야, 이번 주말에 경수네랑 같이 저녁 먹자.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와서 얘기하자. 혜숙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부부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죠. 오늘 다들 불러낸 이유가 있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혜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모두의 시선이 혜숙 씨에게 쏠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아한 표정이었고 둘째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불안하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혜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죠. 사실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첫째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식당 팔아서 돈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혜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어.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대출 받아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너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첫째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작년에 땅 샀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거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어. 너희 아버지 친구 소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야. 둘째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리고 너희도 각자 가정이 있잖니. 그때 둘째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 가족인데 서운해요. 맞아요, 어머니. 자식들 뒀다가 어딨어요? 이렇게 힘들 때 힘이 되라고 있는 거잖아요. 둘째 며느리도 걱정되는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고 둘째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마 빚 갚아야 돼서 우리한테 준 거 도로 돌려달라는 건 아니죠?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해준 건 그대로야. 돌려받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너희도 나를 더 이상 부양할 여력은 없을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너네들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그만 팔아거라. 혜숙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생활비라도 보태드릴. 혜숙 씨는 둘째 아들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정수야. 너희 각자 가정이 있는데 그런 부담까지 지울 순 없어. 단지 내 사정이 이렇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말한 거야. 너희도 이제 알 건 알아야 하잖니? 그날 밤 첫째 아들 부부는 일찍 자리를 뜨겠다며 급하게 먼저 일어났고 둘째 아들 부부는 조금 더 남아 혜숙 씨의 손을 잡아주었죠. 어머니, 정말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정수야. 혜숙 씨는 둘째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죠.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대로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고 봐야지. 내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해숙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어도 자신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 같았죠.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 날부터 해숙 씨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경수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죠. 해숙 씨가 먼저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부재 중 전화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경수야, 혹시 시간 되면 연락해 줄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해숙 씨는 한 번, 두 번, 세 번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어느새 보름이 지나고 해숙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과 이렇게 소원해지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밤 갑작스레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숙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경수. 문을 열자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첫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단정하던 모습이 엉망이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수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해숙 씨는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물 마시고 진정해. 무슨 일 있니? 경수는 물을 단숨에 마시고 해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죠. 어머니도 별 수 없네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내랑 싸웠어요. 시댁도 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돈이 없으시니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첫째 부부의 불화까지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니? 집에 가서 잘 풀어봐. 부부 사이에 다툼은 있을 수 있어. 풀긴 뭘 풀어요? 어머니, 노후 대비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8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또 집 해줬다고 하겠죠? 됐네요. 그 코딱지만한 집 해줬다고 맨날 생색은.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술기운에 평소 쌓아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저희한테 주신 집 달라고 안 할 거라 하셨으니 그 약속은 지키셔야죠.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중에 마음 바꾸실까봐. 저도 걱정되고요. 설마 엄마가 자식 발목 잡진 않으시겠죠? 확실하게 말해줘요, 제발. 해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뿐인데 첫째 부부는 벌써 자신들이 받은 것들을 뺏길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 것 달라고 했니? 그때 말했잖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직접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누가 알아요?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시면. 해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첫째 아들의 진짜 모습이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수야, 늦었다.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 내 아내와 잘 대화해봐. 나는 너희 것 달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 가정이나 잘 챙겨. 해숙 씨의 단호한 태도에 경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고
문을 나서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냥, 됐어요. 문이 닫히고 혜숙 씨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비록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첫째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둘째 아들 정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히려 더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주말마다 방문하여 혜숙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수예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둘째 부부는 매주 찾아와 혜숙 씨를 외식에 초대했고 때로는 비싼 한우도 사주며 정성껏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일수록 기운 내셔야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혼자서 하셨을까? 한 번은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님네랑 연락되세요? 혜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번에 술 먹고 찾아온 이후로 연락이 더 안 되는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 경수 형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형편이 어려우시니 이제 각자 살아야 한다고. 혜숙 씨는 둘째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이렇게 자식 사이도 벌려놓은 것이죠. 둘째 아들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이 계속될수록 혜숙 씨는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고민 끝에 혜숙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둘째 아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혜숙 씨는 둘째 아들만 따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수야, 할 말이 있다. 둘째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혜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혹시 건강이? 아니, 건강 문제는 아니야. 사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어. 둘째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요? 혜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식당 팔아서 받은 돈도 있고 아파트 대출도 없어. 투자 손해본 것도 사실이 아니야. 둘째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내 형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 그래서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둘째 아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혜숙 씨는 아들이 실망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형이 계속 그렇게 요구했다면 엄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형 성격은 저도 잘 알잖아요. 맨날 돈. 명절에는 찾아오지도 않아서 우리끼리만 보내고 돌잔치 한다고 돈 달라 하고 옆에서 보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혜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수야, 거짓말해서 미안해. 너희 부부가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데? 더는 속일 수가 없더구나.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혜숙 씨는 결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정수야, 그리고 최근에 결정했어. 내 재산은 다 너희에게 물려줄 거야. 이 집도 남은 돈도 다. 그러자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 남은 인생 풍요롭게 보내세요. 그게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혜숙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너희 집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 텐데. 저희는 젊으니까 열심히 벌면 돼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어머니 인생을 위해 쓰세요. 남으면 그냥 기부하세요. 해숙 씨는 둘째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수야, 고마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그날 이후 해숙 씨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부부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이제는 거짓말 없이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해숙 씨의 삶은 둘째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후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되찾았죠. 둘째 부부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거짓말이나 가식 없이 진솔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집사람이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리고 싶대요. 둘째 아들의 초대에 해숙 씨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항상 해숙 씨를 정성껏 대했고, 작은 일상까지 챙겨주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그러나 첫째 아들 경수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찾아왔던 그날 이후 명절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숙 씨는 마음 한구석이 늘 아팠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는 거야. 내 아들이라도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한 거니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연락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해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정수야. 어머니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너희 형은 연락을 받지 않아. 이제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해.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곁에 항상 있을게요. 해숙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를 잃었지만 다른 하나가 더 단단하게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숙 씨는 변화된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해외여행도 계획했습니다. 식당을 팔아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 의미 있게 쓰기로 한 것이었죠. 어머니, 이번에 터키 여행은 저희도 같이 가요. 휴가 맞춰놨어요. 둘째 며느리가 즐겁게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면 더 좋지. 해숙 씨는 둘째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첫째 아들의 부재로 인한 아픔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해숙 씨는 예전처럼 풍성한 상을 차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해숙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고 이제 그녀도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명절 당일 해숙 씨의 집에는 둘째 가족만이 모였습니다. 예전같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남편 차례를 지내고 둘째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역시나 못 온대요. 해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말거라. 너희가 와줘서 고맙다. 저녁 식사 후 해숙 씨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가끔 아주버님 생각하면 많이 서운하시죠? 해숙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서운하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모든 관계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야. 어떤 대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진심을 원해.
내가 물질을 줄 수 없게 되자 떠난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준 사람이 있지.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진심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혜숙 씨는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은 깨달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가진 것은 내 행복을 위해 쓰고 사랑은 진짜 내 편인 사람에게만 준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첫째 아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둘째 아들 가족과는 더 깊은 유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혜숙 씨가 늦게나마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는 명확했습니다. 돈을 기대하는 자식은 등 돌리지만 사랑을 기대하는 자식은 끝까지 남는다.